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큰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네,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원소, 원자, 분자, 그리고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는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물질들이 있는 이 무대에 다 작용하는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중학교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개라고 불렀던 이 시스템 안에서 이 각각의 대상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시스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개라고 불렀었는데요. 개. 시스템은 여러 구성 요소가 모여서 상호작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를 이루는 걸 개,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는 태양과 행성과 위성과 소행성, 해성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단순히 맞닿는다거나 혹은 물질을 주고받는다거나 뿐만 아니라 에너지, 서로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상호작용,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단원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인 것으로 보아서 밑에 선생님이 그려놨지만 시스템, 특히 오늘은 지구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까지 다 훑어봤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들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가서 시스템과 상호작용,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구계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었죠. 직권, 지구 겉부분인 지각과 지구 내부인 멘틀, 외핵, 내핵. 특히나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는 이 멘틀과 지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것 같아요.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입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가장 밑에 대륙권 그리고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수권, 빙하를 포함해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인데요. 깊어질수록 온도가 변화하는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가장 위에는 바람으로 인해서 위아래 물이 섞여서 거의 온도가 높은 온도로 유지되는 호답층, 급격히 떨어지는 수온약층, 그리고 거의 햇빛이 닿지 않아서 거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심해층으로 나눠진다는 거. 생물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외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바깥 영역으로서 태양 에너지가 외권 통해 지구로 들어오죠. 외권, 그때 중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구 시스템 혹은 지구계라고 하면은 보통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의 상호작용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외권, 이 우주 바깥에 뭐 물질의 출입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에너지 혹은 그 힘,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시스템은 단순히 서로 붙어 있어요. 어떤 걸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부분을 이루고 있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구 시스템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네, 시스템이니까 그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데 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들은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현상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어, 세로축에 있는 게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가로축에 있는 게 영향을 받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선생님이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화살표 방향대로. 자, 직권 스스로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권 땅이 쉽게 말하면 땅이 다른 땅,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땅들끼리도 영향을 주고받아요. 부딪히면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겠고요. 그 안에 있는 내부 물질이 분출하면 화산,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좀 더 깊숙이 다룰 대륙 이동 같은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땅이 물한테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권 물질이
이 땅 광물질들이 수건, 이 물에 녹아가지고 바다에 유입될 수도 있겠죠. 혹은 땅이 흔들리는데 그 땅이 흔들리면서 바다가 혹은 어떤 호수가 같이 범람하는 해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권에서 기권으로 땅에서 화산이 분출하면은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기온을 떨어뜨린다거나 이 대기의 조성 성분을 바꿀 수도 있을 대기의 조성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광물질 영양분을 줄 수도 있겠죠. 이 흙에 같이 있는 우리가 표토라고 있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토양에서 있는 광물질을 생물권이 먹을 수 있게끔 제공해 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생물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될 수도 있겠죠. 수권이 지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영향을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 물이 땅을 갉아먹는 침식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물과 물, 이 구성 요소들 중에 물과 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해수의 순환,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고 또 나중에 아마 이 2학기 내용에서 좀 더 다를 것 같기도 한데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물과 물이 섞이면서 표층해수, 심층해수가 서로 순환하는 거대한 그 순환 고리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수증기, 바다에 혹은 호수에 있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기권의 조성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태풍, 우리가 열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태풍도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그 잔멸, 우리 친구들 잔멸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요. 그 바다에 있던 물들이 기화하면서 갖게 되는 그 에너지들, 열 에너지들을 원동력으로 태풍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수온이 높을수록 그 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수건이 생물권한테 물을 공급하겠죠, 당연히. 물 공급하기도 하고요. 또 역시 서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가, 이 대기가 땅한테 영향을 미쳐요. 풍화, 바람으로 인해서 깎아가요. 풍화, 침식. 그리고 이 깎은 물질들을 운반하기도 하겠죠. 바람에 실려서 먼지가 혹은 모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운반될 수도 있겠고 어딘가 쌓일 수도 있겠죠. 퇴적. 자, 바람으로 인해서 이 해류, 파도가 불 수도 있겠습니다. 강수도 영향을 미치겠죠.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그 밑에 있던 바다에 혹은 그 밑에 있던 호수의 조성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기와 공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공기와 공기, 어떤 공기 덩어리,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 기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기권은 역시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기도 해요. 네. 광합성, 호흡 등으로 이 안에서 영향을 또 주고받겠죠. 조성이 바뀔 거고요. 네. 광합성 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라든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들을 제공해 주는 게 기권이 될 겁니다. 생물권이 기권, 생물이 땅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 생물도 그 땅을 뚫고 지나가면서 풍화, 침식, 또 그 운반하면서 운반, 퇴적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생물들 물을 받고 서식처로서 수건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광합성하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산화탄소 산소를 바꾸면서 또 그 조성을 바꿀 수도 있겠고 융해 이 녹아있는 물질을 이 물에 녹아있는 융해되어 있는 물질을 흡수하면서 수건의 조성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권 기권한테 영향을 미쳐요. 광합성이나 호흡. 광합성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이 대기의 조성을 바꾸고 또 증산작용 이 식물의 잎에서 역시 물 혹은 수증기가 나가면서 어떤 공기가 어떤 그 기체가 서로 교환되면서 또 조성을 바꾸기도 할 거예요.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대표적으로는 먹이 순환이 있겠죠. 서로 먹고 먹이면서 서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 단순히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땅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서 수권이나 기권의 조성을 바꿔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 불면서 땅을
풍화시킨다거나 침식시킨다거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에서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순환하는가. 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태양 주된 에너지는 흐르는 주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요. 좀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태양 에너지는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구 시스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권역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예요. 날씨를 변화시킨다던가 다양한 생명 활동에 관여하고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멘틀을 대류시킨다거나, 멘틀이 흐르는 고체잖아요. 고체로 되어 있지만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부분 용용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류, 얘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사용되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발생시키는데도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용되거나 흐르게 됩니다. 외핵의 운동을 발생시켜요.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액체, 어, 철로 보통 되어 있는데 액체 철이 흐르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지구 자기장 때문에 또 외부 자외선이나 어떤 유해선,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 부르는 우주선 같은 게 또 그 지구로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 자기장을 통해서 막아지기 때문에 또 생물체 사거나 또 살거나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조력 에너지, 조수 간만의 차, 예전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힘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그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면서 해수의 높이를 변화시킨다거나 해안의 지형을 변화시킨다거나 해안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자연 현상들이 모두 에너지의 흐름과 또 물질의 순환을 일으키며 혹은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순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의 순환, 보통은 태양 에너지가 원인입니다. 이 외권에서 온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이 바닷물이 증발하기도 하고요. 더 잘 증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만들어서 구름에서 강수로 내리면서 또 직권이나 혹은 수권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생물권에서는 또 증산작용, 이 잎에서 이 기체를 교환하면서 기체를 배출하면서 또 역시 이 수증기 상태로 물이 배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직권에서 물이 또 바다를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죠. 지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날씨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볼 물질의 순환, 물 말고도 탄소도 한번 보려고 해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태로, 고체 상태로 다 약간 말하는 게 좀 다른데요. 자,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물에 녹아 있다고 칠게요. 탄산 이온 형태로 수권에 녹아 있다고 치면은 이게 또 증발하면서, 이 물이 증발하면서 이산탄소, 기체 상태로 혹은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산탄소를 생물권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하거나 혹은 호흡을 통해서 배출할 수도 있겠죠.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역시 탄소를 포함한 물질들이 나갈 수도 있겠고요. 이 물에 있던 탄산이온 증발돼서 기권으로 배출될 수 있겠지만 또 해저 탄산염으로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적되고 퇴적되면서 해저 탄산염 혹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쓰기도 하겠죠. 생물권도 탄소를 갖고 있죠.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 근데 얘가 또 묻히면은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 화석 연료 연소하면 또 역시 기권에 나가게 되게 하겠죠. 이 탄소의 순환은 물의 순환과 다르게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일단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대두됩니다. 물론 탄소의 순환은 인간이 아니더라도 화석 연료가 어떤 석회암 물질이 해저 탄산염이 또 물에 녹거나 혹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혹은 광합성과 호흡으로 인해서 순환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영향을 또 주고받아요. 인간이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탄소의 순환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향이나 역할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구 시스템 얘기하면서 원래 단어는 쪼끔씩 바뀌었지만 지구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구계엔 지구 시스템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 이런 거 배웠었지. 이거 뭐였었지.' 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수권을 배울 때 기권을 배울 때 기단의 영향 뭐 이렇게 뭐 수권 해수의 순환 뭐 이런 것들 해류의 순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연관 지으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상호작용들 속에서 에너지와 물질들이 순환하고 흐른다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탄소의 순환 특히나 얘기하면서 화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산, 지진 이런 대륙이 이동하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껍데기, 지각과 멘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 시간 내용은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많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이번 단원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만약에 앞에 내용들 1단원이 좀 어려웠다라는 친구들은 너무 지금 보니까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좀 반복도 많이 되잖아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다음 내용에서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통합과 그러면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